소화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제보자를 찾아 멀리 부산 광안리를 찾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저기 가을 바다를 만끽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저마다의 추억을 남기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 조금 다른 이유로 바쁜 듯한 우리의 주인공 서은진 씨입니다. 힘들다, 그자? 소모 열량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모래사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은진 씨. 무릎 건강을 위해 보호대 착용도 꼼꼼히 해줍니다. 아, 몸이 이래서 걱정이다. 웃자고. 전시 날씬한 사람뿐인데. 아, 나는 언제 살 빼갖고 저렇게 날씬한 모습으로 여행도 다니고 갖고. 아이고, 열심히 하면 되지. 몸이 이래갖고 참 걱정이다, 걱정. 그녀의 살 걱정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거운 몸 때문에 혼자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이어트에 항상 진심인 그녀. 오늘도 열심히 모래사장을 뜁니다. 굳은 다짐과는 달리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데요.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힘들어. 조금 힘내고. 조금만.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꾸준히 하긴 해요. 뭐 필라테스도 하고 또 동네 주변 산책도 좀 하고 뭐 지금까지 운동을 뭐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빠지던데 왜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되게 작게 먹고 그렇다고 또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진가 너무 고민스럽긴 한 것 같아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살이 정말 야속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은진 씨는 원래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다는군요. 아, 저는 젊었을 때는 55kg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날씬했거든요. 어디를 가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은진 씨. 살 걱정을 해본 적도 없다는데요. 아기를 놓고 나니까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90kg를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체질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산 이후 90kg까지 몸무게가 불어났다는데 더 걱정인 것은 살이 찌면서 찾아온 질병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궤양도 있다고 약 먹어야 되지. 그다음에 또 뭐 지방간 전 단계고, 그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에다가 그다음에 뭐 당뇨 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 유방암 뭐 또 재검사도 받아라 하고 제가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아요. 그녀의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진 씨. 체중계를 꺼내드는데요. 과연 오늘은 몸무게가 좀 줄었을까?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또 쪘네, 또 쪘어, 진짜로. 하지만 늘 몸무게는 내 마음 같지 않죠. 은진 씨의 허리 둘레는 어떨까요? 무려 46인치. 살을 빼려고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엄청 노력했죠. 제가 얼마 전까지 10kg를 뺐거든요. 근데 이게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더 쪘어요. 식습관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식사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나물 비빔밥. 비빔밥을 좋아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고 평상시에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속도 더부룩하고 이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이래서 조금 나름대로는 조금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먹는 양도 적다는데요. 남편의 밥 양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적은 양입니다. 이거 맛있겠네. 밥 먹읍시다. 그렇지. 맛있게 먹읍시다. 예. 남편 혁재 씨는 복스럽게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은진 씨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뜹니다. 맛있게 먹는 남편과는 달리
식사를 이어가면서 은진 씨의 불편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적은 양의 밥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갖고. 그래, 소화가 안 돼서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제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지 먹는 쪽쪽 다 살로 가는 것 같아요. 적게 먹어도 다 살이 되는 것 같아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불편한 속 때문인지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데요. 속 시원히 소화가 되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은 만큼 오래된 그녀의 소화 불량. 속쓰림과 불편감 때문에 매일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아내 걱정에 혁재 씨가 소화제를 챙겨옵니다. 자, 이거를 좀 먹어봐.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소화제를 먹어도 큰 호조는 없는데요. 남편 혁재 씨는 늘 소화 불량에 시달리는 아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얼마 되지 않는 식사량에도 속쓰림과 소화 불량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위궤양과 위염까지 진단받았다는 은진 씨. 소화 불량이 생긴 이후 장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편한 일상.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서 생각엔 뭐 독소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꾸준히 약을 챙겨 먹지만 좀처럼 상태는 좋아지지 않는데요. 저기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위궤양이 좀 심하다고. 만성적인 위궤양과 위염, 식도염까지. 소화장애가 나타난 이후 비만과 고질병이 생겨버린 그녀. 마음껏 먹고 속 시원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까요? 같은 고열량의 음식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살이 찌고 누군가는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실. 남들과 비슷하게 먹는데도 혼자만 살이 찌고 있다면 주목하십시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화를 잘 시키는 것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이라는 시그널은 곧 살이 안 빠지는 몸이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체내에 독소가 증가해서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소화효소를 체내에서 많이 필요로 해서 대사효소의 양이 감소해 신진대사량이 감소하고 더욱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와 배출 시스템이 무너지면 전신에 독소가 쌓이는데요. 안정적인 소화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효소는 한마디로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체내 흡수를 도와 신체 균형을 맞추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고지혈을 분해하고 대사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노화 방지와 성인병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해독작용을 통해 간 기능을 돕기도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일반 음식에서 효소를 섭취하는 것과 체내의 생성량으로도 충분하지만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 컨디션의 저하, 노안 등으로 자체적인 효소 생산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효소의 결핍은 염증, 췌장의 비대, 알레르기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염증을 자극해서 기관지염, 축농증, 방광염, 비염, 관절염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음식물이 독성을 띠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요. 실제로 적절한 효소의 섭취가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에도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약 1,000만 명가량이 소화기 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속쓰림과 소화불량, 만성적인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습관 조사 결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67% 이상으로 나타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 바로 아밀라제인데요. 음식을 오래 씹게 되면 침속 아밀라제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의 가습취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이 주가 되다 보니 이런 소화 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